김영태, 한국 게임 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들어는 봤을 이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말 흔치 않은 일러스트레이터 출신 게임사 대표죠. 소프트맥스의 창세기전 시리즈, 그리고 마그나 카르타 등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국내 대형 롤플레잉 게임의 일러스트레이터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고, 2010년대 들어서서는 NC소프트에 입사해 그 유명한 블레이드 앤 소울의 총괄 아트 디렉터를 맡았죠. 이후 자신만의 게임 회사인 시프트업을 설립하고 데스티니 차일드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니케 전쟁의 여신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2연타로 대박을 터뜨렸죠. 사실 이분의 일러스트 자체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신체의 특정 부분을 유달리 강조하기도 하고, 여성 캐릭터들의 일러스트는 굉장히 선정적인 것들이 많죠. 실제로 이런 비판을 듣고 김영태 대표가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인체 많이 틀리고 야한 거 많이 그려서 취향도 갈리곤 하는 수많은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한 명입니다. 실컷 까여도 되고 싫어하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열심히 그려나갈 테니 아쉬울 때가 있더라도 계속 지켜봐 주시길,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영태 대표가 우리나라 게임 일러스트, 나아가 게임계 전체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김영태 대표가 새로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프트업의 상장이죠. 원래 시프트업은 상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니케까지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슬슬 때가 무르익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게임 회사 IPO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항상 꽃받친 건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제조업과는 다르게 게임 회사는 콘텐츠 기업이잖아요. 그 콘텐츠 하나가 엄청나게 성공해서 IPO를 했다가 그 콘텐츠의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대체할 만한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단숨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게임업계에서는 유독 특정 게임의 흥행에 힘입어서 IPO에 성공했다가 이후에 추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스파와 데브 시스터즈를 들 수 있어요. 베스파는 2017년 출시된 킹스레이드가 흥행에 성공하고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우수상까지 받으면서 2018년에 이 IP를 기반으로 코스닥 IPO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킹스레이드의 뒤를 이을 만한 흥행작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회사는 2020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베스파 주식은 거래 정지 상태예요. 데브 시스터즈 역시 다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쿠키런이라는 단일 IP로 IPO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하지만 IPO 이후 베스파와 마찬가지로 내놓는 신작마다 흥행에 실패하면서 위기에 빠졌죠. 그래도 데브 시스터즈는 2021년 1월 출시한 쿠키런 킹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극적으로 위기를 탈출하긴 했어요. 문제는 그 쿠키런 킹덤의 흥행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데브 시스터즈는 2021년에 좋은 실적을 냈던 것과 달리 2022년에는 다시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김영태 대표의 시프트업은 이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될까요? 시프트업의 설립 초반을 책임졌던 데스티니 차일드는 무려 8년 전 게임이에요. 사실상 현재는 매출에 커다란 기여는 못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프트업의 매출은 대부분 니케가 책임지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 말은 어쨌든 시프트업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하나의 IP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시프트업 역시 원게임 리스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차기작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차기작은 바로 올해 출시 예정인 콘솔 액션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죠. 사실 이 스텔라 블레이드는 매출 측면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기는 어려운 싱글플레이 콘솔 게임이에요. 하지만 매력적인 캐릭터와 화려한 그래픽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프트업의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그리고 그 IP를 활용한 추가 콘텐츠의 측면에서 시프트업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스텔라 블레이드의 세계관이나 혹은 거기 여주인공 캐릭터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다 하면 이 캐릭터나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종 미디어 믹스 혹은 새로운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스텔라 블레이드의 성공 가능성은 어떨까요?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 어둡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초대형 게임 기업 소니와 텐센트가 이 게임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커다란 기업들은 우리보다 좀 더 전망을 잘하지 않겠어요? 먼저 텐센트부터 볼게요. 텐센트는 이미 니케의 글로벌 퍼블리셔이기도 한데요. 재미있는 점은 니케 출시 이후에 2022년 12월에 텐센트가 시프트업의 지분 20%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지분 투자 시점을 보면 니케의 성공 이후잖아요. 그러면 텐센트의 지분 투자는 니케도 니케지만 텐센트가 시프트업의 차기작 스텔라 블레이드의 성공에도 꽤나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다음은 소니입니다. 소니는 2022년 9월 글로벌 파트너십 부장의 트위터를 통해서
스텔라 블레이드가 소니의 세컨드 파티 게임이라고 밝혔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히려 여러 플랫폼의 게임을 못 파니까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프트업처럼 아직 세계적 명성이 부족한 회사에게는 세컨드 파티 계약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세컨드 파티 계약을 맺으면 당연하지만 소니 차원에서 해당 회사의 게임을 엄청나게 푸시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점은 일반적으로 세컨드 파티 게임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 그런 플랫폼 회사가 그 회사를 그냥 인수해서 퍼스트 파티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꽤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프트업의 기업 가치 상승에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되는 계약이 바로 세컨드 파티 계약이다 이 말이죠. 김영태 대표는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로서는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일러스트에 대한 호불호에 더해서 시프트업 설립 이후에는 게임들의 과도한 현질 유도 때문에 안티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또 스텔라 블레이드는 현질과는 관계없는 콘솔 게임이니까 시프트업의 변신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김영태 대표는 스텔라 블레이드까지 성공시켜서 시프트업의 IPO를 흥행시키고 개인적인 영광과 부도 한 번에 거머쥘 수 있을까요?